안녕하세요. 육단지 통신입니다. 네, 지금까지 안내드린 영상들 재밌게 보셨나요? 마지막 회차로 이번 4화에서는 단지 현안에 따른 Q&A를 가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 좀 정리해봤는데요. 여기 이제 보시면 6가지의 이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호텔 보상금 집행 관련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두 번째로는 휘트니스 센터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세 번째는 상가 주차장 변경권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네 번째로는 입주 5년이 경과하였는데 5년차 하자 처리는 어떻게 되어가는 건지, 다섯 번째로 602동 1층 사회복지시설 자활센터 재계약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아파트너 앱 사용 안내 및 가입 독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각 현안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갈게요. 네, 6단지는 소셜 믹스 단지여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이해가 필요한데요. 소셜 믹스가 어떤 건지, 6단지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임미애님이 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여기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고, 근데 또 모르시는 분들은 또 이거 잘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 만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1회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 단지가 이슈가 많은 단지라는 말씀 드리면서 저희 단지가 소셜믹스 단지라는 말씀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 조금 이게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6단지는 소셜믹스 단지, 이게 뭐 계층 화합을 목표로 정부가 이제 인위적으로 이제 조성한 단지죠. 그래서 분양 세대, 임차 세대를 적절하게 이제 혼합을 해서 만든 아파트 단지를 한국어로는 이제 혼합 단지, 영어식으로는 소셜 믹스 단지, 이제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요. 일단 그럼 6단지는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냐, 이제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내곡지구에 7개 단지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 이쪽 힐스테이트? 이제 그거 네. 하나만 이제 민간 단지고, 나머지는 전부 다 SH가 조성한 단지고, 다 소셜믹스 단지인데, 다른 단지 구성은 비교적 단순한 편이에요. 그쵸? 근데 저희 단지는 좀 복잡해요. 네. 어떻게 복잡한가요? 구성 요소가 굉장히 다양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 바로 옆 단지인 5단지만 해도 분양 세대랑 그다음에 그 임차 세대 중에는 장기 전세 이렇게 딱 단순하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구성 요소가 4가지입니다. 4가지.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분양 세대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임차 세대가 다시 3가지로 구분이 이제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요거 세대수 이제 많은 순으로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국민임대가 있고, 네. 그다음에 영구임대가 있고, 그다음에 장기 전세. 이렇게 또 이게 3가지로 나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4가지 분양 세대까지 껴서 이렇게 4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소셜 믹스 단지 중에서 가장 복잡한 구성을 갖고 있는 이제 그런 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그냥 얘기 나왔으니까 각각 몇 세대인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분양은 162세대고요. 네네. 저희가 그 다음에 이제 임차 세대 중에서 국민임대 세대수가 제일 많아요. 196세대. 네. 그다음에 이제 영구임대 세대. 영구임대는 146세대. 그다음에 장기전세가 제일 이제 적습니다. 숫자로는 장기전세가 81세대. 그래서 이렇게 분양하고 임차 좀 크게 나눠 보면 분양이 162세대, 임차가 423세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6단지는. 네. 그리고 지금 이게 소셜믹스 단지는 어느 단지나 마찬가지인데요. 주민들의 대표 기구가 이제 2개가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양 세대를 대표하는 기구로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고, 네. 그다음에 임차 세대를 대표하는 기구로 임차인 대표회의, 이렇게 대표 기구가 각각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회의라는 요 용어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세요. 특히 나이가 좀 있으신 연령층 그런 어르신들은 입주자 대표회의 이런 거, 뭐 대표회의 이런 거보다는 동대표. 네. 그냥 동대표. 그리고 이 동대표라는 것도 그냥 우리는 11개 동이 있으니까 각 동에 대표 하나씩
네. 아, 뭐 대표가 뭐 11명 있나? 이렇게 좀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동대표 이런 게 좀 통했었는데 지금은 약간 개념이 다르거든요. 각 동에 한 사람의 대표가 이제 서는 게 아니라 각 선거구별로 대표 한 사람을 뽑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대표회의,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 임차인 대표회의, 이게 정확한 용어가 되겠고요. 예전에는 분여회가 있었잖아요. 예전에는. 그랬죠. 네. 그래서 예전에는 분여회에서 입주자 대표회의, 지금 현재 입주자 대표회의가 하는 그런 기능들을 예전에는 이제 분여회가 했던 것 같은데 네. 이제 분여회는 사라졌죠. 이제 분여회 같은 거 없어요. 그래서 아파트에. 반상회 같은 게 없어요. 반상이 없어요. 네. 분여회 없고 반상이 없고 그 대신에 매주 한 달에 한 번,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입주자 대표 회의, 임차인 대표 회의 이런 회의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맘톡방에도 보면 몇 동 동대표 좀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맞아요. 이런 식으로 올라오기도 하잖아요. 네네. 근데 저희는 11개 동이라고 해서 11명의 동대표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일단 드리고 그다음에 입주자 대표 회의하고 임차인 대표 회의의 어떤 역할은 그럼 이것도 뭐 말을 길게 하면 내용이 많을 수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소개를 일단 조금 해드릴게요. 일단 입주자 대표 회의는 아파트의 유일한 의결기구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서초구청에 그러니까 설립 신고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정식으로 그러니까 법정기구예요. 그래서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러니까 의결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구가 이제 입주자 대표 회의 이고 저희 단지 같은 경우는 선거구가 총 5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선거구는 지금 대표가 비어 있고 4선거구에 각 대표들이 이제 한 명씩 뽑혀서 4명으로 지금 입주자 대표 회의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요 4명은 입주자 대표 회의를 구성할 수 있는 최소 인원수예요. 입주자 대표 회의는 일단 기본적으로 회장이 1명 있어야 되고 감사는 필수적으로 2사람이 있어야 되고 이사는 1명 이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 조건이 충족이 돼야 서초구청에 구성신고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단지 같은 경우는 분양 세대가 162세대니까 요 162세대 중에 동대표가 4명이면 이제 그런 건데 이게 지금 대규모 단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1000세대 넘어가는 그런 단지면 선거구가 굉장히 여러 가겠죠. 뭐 10개 이상 될 수 있는데 그러면은 그 각 선거구에서 모든 대표들이 이제 나왔다 하면 입주자 대표 회의가 뭐 10명으로 이제 구성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출마 안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잖아요. 각 네. 선거구에. 그렇죠. 그러면 이제 뽑고 싶어도 못 뽑게 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 선거구에서 대표 없고 쭈쭈쭈쭈 10개 선거구 중에 없고 해도 4개 선거구에서는 대표가 나와야 정식으로 입주자 대표 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저희는 선거구가 5개고 이제 그 중에 이제 최소한 이제 4명이 그 4개 선거구에서 각 한 명씩 나와가지고 지금 최소 요건으로 구성된 이제 그런 입주자 대표 회의가 되겠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임차인 대표 회의도 있으니까 그럼 네네. 임차인 대표 회의의 역할은 무엇이냐? 요것도 이제 보시면 임차인 대표 회의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단지에서 유일한 의결 기구는 입주자 대표 회의라고. 그러면 임차인 대표 회의는 뭐냐면 지금 저희 단지에서 그 임차 세대 거기에 이제 임대사업자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SH라는 존재. 그래서 임대사업자가 이제 있을 거고 그 임대사업자 그 아파트에 이제 입주해서 사시는 분들을 이제 임차인이라는 이제 용어로 부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제 임차인 분들이 그 임대사업자 SH하고 협의하실 내용들이 분명히 살다 보면 생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임대사업자와 함께 협의할 수 있는 협의기구로서 임차인 대표회의가 이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좀 거칠게 이제 그냥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자 입주자 대표회의는 의결기구,
임차인 대표회의는 협의기구, 그리고 협의 대상은 임대사업자인 SH. 이렇게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6단지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하는 선거구는 총 4개고요. 분양도 원래는 다 4개였어요. 최초에는. 그런가요? 근데 관리규약 개정하면서 좀 큰 선거구 하나를 이제 좀 쪼개가지고 그게 이제 2개로 분화되면서 저희 분양 세대 쪽은 선거구 하나가 늘어나서 5개가 된 거고, 그다음에 지금 임차 세대는 정확하게 딱 이렇게 4개로 나눠가지고 지금 4개 선거구인데 요 4개 선거구 중에서 한 선거구는 지금 비어 있어요. 비어 있고 나머지 3개 선거구에 대표님들 한 분씩 계셔서 총 3인으로 지금 임차인 대표회의가 구성이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임차인 대표회의는 이렇게 법정 기구라거나 이렇게 의결 기구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뭐 이런 의무 규정 같은 거는 사실 좀 없는 편이에요.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는 회장이 반드시 한 1인, 감사 2인 이렇게 딱딱딱 돼 있는데 지금 그래서 4인이 필수 최소한의 그 필요 인원수가 지금 4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임차인 대표회의는 그거보다는 좀 규정이 좀 이렇게 좀 느슨하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회장,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회장, 부회장, 감사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서 총 3인으로 제가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선거구 지금 하나가 비어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2선거구, 제2선거구가 지금 선거구가 대표님 한 분이 이제 비어 계시는 건데, 거기에 이제 영민님께서 네. 입후보 하셨던 그 선거구가 그 제2선거구였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때 선거가 있었는데 어떻게 사정이 좀 있어가지고 생겨서 네. 그 선거구가 지금까지 이게 비어 있는 상태로 그렇게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말씀은 그냥 나중에 기회 되면 드리는 걸로 하고, 일단 저희 단지는 그렇게 2 대표 기구가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알려드리고요. 자, 그러면 요 정도 내용 알고 계시면 그러면 이제 각 현안으로 들어가서 자세한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이슈에 관한 질문인데요. 호텔 보상금과 관련된 질문이에요. 다들 되게 궁금해 하시는데요. 호텔 보상금 집행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게 지금 저희 단지 이사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런 게 있나? 아마 모르실 거고, 그러나 초기부터 이제 입주해서 사신 분들은 도대체 이 일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아마 제일 궁금하신 부분이 요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이야기는 진짜 굉장히 길죠. 그래서 그 긴 이야기를 여기서 다 해드리기는 좀 불가능할 것 같고요. 근데 그 흔적들이 저희 네이버 카페에 고스란히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회에서도 영민님한테 그때 여쭤봤었는데, 제가 초창기 때는 카페에 글 엄청 많이 썼었는데 이제 읽어보셨냐고 그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그거를 카페에 가서 그 좀 자세한 얘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글 작성자를 이제 제 이름을 넣으시고 임미혜 이렇게 해갖고 한번 검색해 보시면 아마 상당히 많은 글이 이제 검색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시간 순으로 이렇게 정주행해서 읽어보시면 이 일이 이렇게 진행되어 왔었구나라고 큰 그림, 그리고 또 자세한 내용도 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지금 이 시간에는 저희가 2018년도 7월에 지금 근보개발, 그러니까 오라카이 호텔하고 저희가 합의서를 체결을 했잖아요. 이제 그 시점부터 이제 이야기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일단 큰 꼭지문양 퉁퉁 이제 짚어드리면, 저희 16년도 10월에 호텔 반대 비대위가 이제 결성이 됐었고, 그리고 16년도 이제 넘기지 않고 16년도 12월에 건축허가 취소 소송 소장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17년도 하고 17년도 8월에 저희가 패소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장렬하게 졌고요. 그래서 이제 패소를 했고, 그리고 2018년도 그때 이제 3월 1월, 2월, 3월 그 무렵이 이제 호텔 준공 허가가 날 시점이었어요. 근데 그때 저희가 입주자 대표회의 이름으로 서초구청에 저희가 진정서를 넣었죠. 그러니까 일단 호텔 건물은 올라간 거고, 저희가 건축 허가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호텔 건물은 이제 그대로 올라갔고, 이제 호텔이 준공이 떨어지면 영업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아무런 무슨 보호장치 없이 아파트 단지 바로 앞에 호텔이 들어오는 이런 이례적인 경우인데,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호텔이 영업하는 것은 좀 아니다 싶어서 저희가 이런 안전장치를 마련한 후에 준공 허가를 내려달라, 그런 취지로 저희가 서초구청에 진정서를 넣었고요. 그렇게 해서 협상 테이블이 이제 마련됐던 거예요. 그래서 호텔 측, 저희 6단지 측, 그다음에 서초구청, 이렇게 해서 3자가 한 테이블에 앉는 자리가 마련이 됐고, 그래서 뭐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굉장히 이제 많이 이제 만나서 되게 많이 하셨네요. 굉장히 많이 했죠. 제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걸 내가 그때 어떻게 무슨 정신으로 했던가 새삼스럽습니다. 제가 했지만 굉장히 새삼스럽고, 물론 저 혼자 한 일이 절대 아니고요. 그때 같이 도와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쵸. 옆에서 같이 해주시는 분들이 있었으니까 그걸 다 할 수 있었던 거고, 어쨌든 하여튼 그 오차가 넘어가는 그런 좀 지난한 과정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2018년 7월, 그러니까 여름에 서초구청 7층 건축가 회의실에서 저희가 최종 합의안에 이제 동의를 다 이제 3자가 동의를 해서 거기에 도장을 찍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합의문이 이제 그러니까 합의서가 작성이 됐는데, 합의서가 작성된 시점이 2018년 7월이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저희가 1억 원을 현금으로 받는다는 게 아니고 1억 원 상당의 시설물로 받기로 했어요. 그러니까는 저희 쪽에서도 그런 현금, 돈이 아파트 계좌로 이제 꽂히는 거는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시설물로 받는데, 어떤 시설물이 필요한지는 이제 주민들한테 뭐 설문조사도 해야 될 거고, 필요한 것들은 또 이제 저희가 정해야 되니까 그냥 시설물로 받는다, 이렇게 이제 합의서에 적었던 거고, 약간 그런 거예요. 저희가 이런 게 필요해 라고 해서 저희가 뭐 입체를 진행한다거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얼마를 결제해야 된다 이렇게 딱 나오면 그거를 오라카이한테 주는 거죠. 자, 우리 이만큼 그냥 결제해 주세요. 이만큼 필요해요. 결제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오라카이가 그걸 결제해 주는 뭐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보상금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금액이 이제 1억 원인 거고요. 그래서 18년도 7월에 그게 합의가 됐으니까 그게 이제 바로 이제 집행이 되고 했으면 지금쯤이면 저희가 그 1억 원 상당의 시설물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저희 단지가 좀 이제 삐까번쩍하게 좀 변했어야 되는데, 네. 아직까지도 지금 이게 집행이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걸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지금 얼마 전에 카페에 글도 올랐죠? 네. 이게 뭐 어떻게 합의서 돼가요? 체결한 게 벌써 몇 년 전이냐? 네. 근데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는 거냐?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들을 카페에 텍스트로 전달하려고 하면 이제 상당히 이제 난감해요. 이거 막 이게 글자 수가 엄청 많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구나는 알고 있었지만 그걸 거기다가 바로 적어드리지는 못했어요. 너무 내용이 많아서. 근데 이제 동영상으로 저희가 이제 전달을 해드리니까 이제 말로 빨리 설명을 해드리면, 이게 왜 집행이 못 됐냐? 2018년 7월에 합의서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2기 입주자 대표 회의가, 그러니까 제가 2기 입주자 대표 회의부터 활동을 시작했던 건데, 요게 임기가요, 이게 아까 그 말씀 안 드렸구나. 대표 회의의 임기는 2년입니다. 각 기수의 임기는 2년이거든요. 그래서 그 2기가 2017년도 8월부터 2019년도
7월 거기까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합의서 체결과 2기 입대의 임기 종료 거기까지가 1년이라는 그 시간이 있는데 사실 1년이라는 시간이면 그 집행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정상적인 단지였다면. 근데 저희가 1년 안에 요거를 집행을 못했던 거죠. 그때 저희가 약간 좀 회의가 네. 그 카페에 그때 좀 와서 보셨으면 네. 좀 글을 보셔가지고 좀 약간 어려움이 있구나 이 정도는 좀 아마 보셨을 거예요. 네, 그때 단톡방에도 좀 올라왔었고, 그래서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실 아시는 것 분들은 이제 같은데, 아시죠.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오신 분들은 좀 그쵸. 모를 수도 있겠다 싶기는 모르시죠. 하네요. 네. 최근에 이제 오신 분들은 아마 그런 일도 있었어? 이제 이러시겠는데 그 2018년 7월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2018년도 10월부터 2019년도 5월 정도까지 거의 그러니까 반년 넘는 기간 동안 입주자 대표 회의,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그 입주자 대표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수 없는 상황이 저희가 있었어요. 그래서 회의가 무산되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단지, 그러니까 모든 소셜믹스 단지의 유일한 의결 기구는 입주자 대표 회의이기 때문에 이 회의에서 정식으로 의결 처리가 되어야 집행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6개월 가까운, 거의 반년 가까운 시간 동안 정상적인 회의 진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단지에서 이제 매달 기본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그 기본적인 일들 업무 처리하는 것도 버거웠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 호텔 보상금 집행하는 거는 이거는 뭐 엄두도 낼 수가 없었던 상황이에요. 하여튼 그래서 그래도 이제 어쨌든 그랬고 그래서 2019년도 7월에 2기 입대의 임기가 종료가 됐는데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좀 저게 무슨 말인가 하실 수 있는데 입주자 대표 회의 이게 이름이 길잖아요. 7글자가 되니까 요거를 좀 편하게 줄여서 입대의라고 3글자로 줄여요. 그리고 임차인 대표회의는 임차인 대표회의 이것도 길잖아요. 그래서 그냥 임대의 이렇게 마지막이 다 의로 끝나요. 의.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보니까 입대위, 임대위 이렇게 위로 많이 왜냐면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네, 위로 끝나는 줄임말을 많이 접하시다 보니까 그 위가 좀 편하신가 봐요. 그래서 저도 그런 줄 알고 그쵸? 있었어요. 네. 입대위, 임대위 이런 식으로 하시더라고. 네. 근데 아니에요. 왜냐면은 입주자 대표회의 거기에는 위가 들어가는 일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입대의, 임대의 이런 식으로 이제 줄여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는 그냥 입대의 그렇게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2기 입대의가 19년도 7월에 이제 종료가 됐는데 바로 3기가 구성이 되었다면 그러면 아마 또 집행을 했으면 됐겠죠. 근데 네. 이게 3기 구성이 거의 한 7개월 가까이 걸리는 거예요. 저희가 요거를 각 선거구에 이제 그 동대표, 그러니까 동대표가 아니라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이제 공고, 후보자 모집 공고가 나갔는데 계속 입후보자가 없었어요. 입후보자가 없으면 선거 치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한 7개월, 8개월 가까운 시간 동안 이제 3기 입대가 공백이었던 거죠. 공백 기간이 있다 보니까 지금 정식으로 의결할 수 있는 기구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호텔 보상금 집행은 할 수가 없었던 거고 그래서 이래저래 2년이라는 시간을 저희가 까먹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3기 입대가 2020년 3월에 진짜 겨우겨우 이제 구성이 됐어요. 좀 한번 같이 좀 이제 좀 나와주세요. 후보로 나와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몇 번 이렇게 좀 하실 만한 분한테 이제 좀 가서 이제 읍소 뭐 이제 그런 게 있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3월에 이제 구성이 됐고 또 3월에 이제 구성이 되고 정식으로 회의하고 이제 저희가 이제 3기 체제가 이제 얼추 갖추어진 다음에 바로 그 호텔 그 합의서를 근거로 하여 오라카이 호텔 측에 이제 연락을 취한 거죠. 근데 연락을 취했는데 거의 2년 넘는 시간이 이제 흘러버렸잖아요. 네. 그리고 그때 호텔 준공 허가 나기 전에 그때 그 근보개발 쪽에 있던 사람들과 지금 호텔 영업해가지고 지금 관계자들이 다른 거예요. 사람이.
달라서 일단 저희는 이제 총 지배, 현재 지금 호텔에서 일을 하시는 그 총 지배인님한테 연락을 드렸는데, 요게 협상 테이블에 앉으셨던 분과 현재 이제 책임자가 동일 인물이 아니다 보니까 약간 그 커뮤니케이션에 좀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총 지배인님께서 약간 좀 새로운 내용을 좀 요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합의서에는 없는 내용을 좀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뭘 요구하셨냐면 그냥 이렇게 좀 거칠게 표현하자면은 SH 공문 같은 거를 좀 받아달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1억 상당의 그거 어차피 합의서가 지금 체결된 만큼 당연히 이제 자기들이 그 집행을 하는 거는 맞는데, 그러나 요게 이제 집행을 하고 나면 그러면 이후에 어떠한 무슨 뭐 또 새로운 문제 제기라던가 그런 것들이 없을 거라는 이렇게 좀 확답 같은 걸 받아야 되지 않겠냐, 호텔 입장에서도. 네. 그리고 저희가 그 합의 대상자는 어쨌든 입주자 대표 회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호텔 측에서 걱정했던 건 혹시나 임차인 이쪽에서 또 무슨 문제 제기를 해서 또 무슨 새로운 문제가 생겨가지고 괜히 일이 또 복잡해지지 않나? 뭐 이런 걱정을 좀 하셨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을 거라는 보장. 그래서 하나의 예로서 SH의 어떤 공문, 네. 이런 거 말씀을 이제 하신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약간 시간이 그거 가지고 상황 설명하고 이야기하느라고 또 시간을 좀 잡아먹었어요. 그래서 그게 2020년 9월에 교통정리가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현재 총 지배인님하고 얘기하다가는 계속 이제 같은 자리를 맴돌 것 같아서 당시 협상 테이블에 앉으셨던 그 핵심 관계자 두 분한테 제가 문자를 동일한 내용으로 이제 보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총 지배인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합의서 내용에 전혀 없는 건데, 그런데 그것을 그 총 지배인님의 그 요구를 요 호텔 보상금 요 집행의 선행 조건으로 지금 제시하는 것 같은데 이 상황이 이게 뭐냐 이러고 제가 이제 연락을 드렸더니 그게 약간 오해였던 걸로 이제 정리가 된 거죠. 그래서 요거 제가 그때 근보개발 법무팀장, 그 다음에 근보개발 그때 직함이 여러 가지셨는데 본부장님? 이렇게 해가지고 두 분한테 그 문자를 보냈고 답이 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캡처해서 이제 올려드릴 테니까 그 내용을 이제 보시면 아시게 될 거고, 어쨌든지 간에 저희가 자 이렇게 돈을 집행할 거고 우리가 요런 시설에 이만큼을 돈을 쓸 거니까 자 그거 돈 결제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면 이제 호텔에서 하는 걸로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소에서 그거를 집행하기 위해서 실무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요 호텔 보상금 요 1억 원 상당의 시설물 요것은 주민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이제 집행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입주 대표 회의가 가서 협상해서 이 결과물을 갖고 온 거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입주자 대표 회의 마음대로 이 1억 원을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을 대표해서 가가지고 일단 금액은 그렇게 받아왔지만 구체적으로 이 돈을 어디다 쓸지는 주민들 의견을 좀 들어보고 그걸 근거로 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19년도 7월? 그쵸? 19년도, 그러니까는 저희 임기 종료되기 전에 요거까지는, 요 조사까지는 마치고 임기가 종료되면 좋겠다 해서 좀 서둘렀어요. 그래서 요 설문조사까지는 저희가 했었고, 그 조사 결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복수 두 개 이제 뽑아서 저희가 그냥 뭐 예로 몇 개를 드렸고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이제 2개씩 고르시라고 해서 가장 많이 이제 표를 받은 것들 1위하고 2위가 나왔는데 1위가 CCTV 보강하는 거였어요. 네. CCTV 보강하는 거. 그다음에 2위는 지금 저희가 주차장 출입구가 2개 있잖아요. 네. 거기 주차 차단기 뭐 이런 거. 네. 그 주차 시스템을 좀 업그레이드해서 좀 좋은 걸로 바꾸는 거. 그렇게 해서 2위가 이제 그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 1위, 2위 요거로 저희가 이제 집행을 할 거예요.
그러면 요거 집행할 때는 이제 입찰 공고 내고 그래서 적당한 이제 가성비 따져가지고 저희가 업체를 선정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지금 이렇게 집행하기 위해서 관리사무소가 실무 작업 중이다. 이 정도면은 이제 궁금하신 게 많이 해소가 되시겠죠?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영미님은 더 궁금한 거 없으세요? 네, 저는 제 궁금했던 거는 다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고, 사실은 이게 이제 왜 그동안 집행이 되지 않았는지가 가장 궁금했는데, 그러니까. 중간에 그런 공백 같은 게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었어요. 네. 네, 이제 설명해 주신 걸로, 네, 그런 부분, 공백 부분이 있었고, 예, 뭔가 일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그러니까. 같고. 그리고 네. 그 3기 입대가 바로 구성이 되지 않은 게 네네. 그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네. 구성이 안 됐나 보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좀 그 선거구, 그러니까 제 선거구에서 이제 제가 이제 나왔으니까 비어 있는 선거구에 이제 좀 하실 만한 분한테 부탁도 드려보고 이랬는데 그분들이 거절을 하시면서 다들 그런 거죠. 그 고생을 내가 왜 해? 그러신 거예요. 그리고 그 정상적으로 입주자 대표 회의 진행이 되지 않았던 약 그 반년간의 시간, 네. 그런 것들이 어쨌든 제가 카페에도 글을 쓴 게 있고 하다 보니까 아시는 분들은 좀 아셨던 거죠. 그러니까는 굳이 그거를 맡아서 뭐 그런 어려움을 겪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도 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이제 구성 하실 분들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렵게 구성이 됐어요, 이번 3기가. 네. 근데 3기가 그래도 어쨌든 나중에 이제 기회 되면은 각각 그 대표분들 소개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굉장히 잘 구성이 돼가지고 분위기는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면은 이제 주민분들이 괜찮겠죠? 네, 그래서 일반 이슈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네, 두 번째로는 피트니스 센터에 대한 질문이에요.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우리가 이 피트니스 센터라고 하는 공간은 있는데 그게 어떻게 활용될 건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요게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앞으로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겠는가 정해진 게 없어요. 이게 좀 굉장히 어려운 공간인 것 같아요, 이 공간이. 그래서 요거 일단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문이 닫혀 있어서 이제 보실 수가 없기 때문에 모르시는 요 근래에 이사 오신 분들은 아마 모르실 텐데 저희가 작년 7월부터 그 공간이 이제 탁구 교실, 그러니까 탁구장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었어요. 그럼 이 탁구장은 도대체 어디서 나타난 탁구장이냐? 요게 저희 주민센터가 원래 영곡동에 있었는데 그게 이쪽으로 이전해 왔잖아요. 그렇죠, 이전해 왔죠. 그러면서 이제 그쪽 건물 공간 대대적인 어떤 리모델링 공사가 있었나 봐요. 전 영곡동 그쪽 안 가봐서 모르거든요. 근데 주민센터 옆에 그 옛날 영곡동 주민센터 옆에 느티나무 쉼터라는 그 건물이 있었나 봐요. 네, 있었어요. 거기에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가봤어요. 그래서 그 탁구 교실? 그게 그 느티나무 쉼터 그 건물에 있던 건데 그 건물이 이제 리모델링이 되니까 이제 이분들이 탁구 치실 공간이 이제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이제 가실 공간을 찾아서 여기저기 이제 공간을 이제 알아보셨던 건데 6단지에 좀 넓은 공간이 있는 것 같다. 이제 알고 이제 저희한테 문의를 주신 거예요. 그 피트니스 센터 그 공간. 그래서 거기를 좀 탁구장으로 활용을 해도 되겠냐.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거기가 좀 놀고 있는 공간이었고 사람이 쓰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곰팡이도 좀 되게 많이 생기고 좀 그랬었어요. 좀 죽어 있는 공간이었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좀 쓰고 하면은 이제 공간이 또 좀 뭐라 그럴까 이게 새로워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노후되지 않고 그래서 19년도 7월, 8월 그때
저희가 이제 대관 이제 계약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리모델링하는 그 기간 동안 임시로 그 탁구 회원분들이 이제 저희 공간을 쓰는 걸로, 그래서 이제 뭐 저희가 필요하면은 그 계약서도 이렇게 올려드려도 될 것 같아요. 자료 화면으로 이제 네. 계약서 같은 거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소정의 대관료, 제 기억으로 한 달에 30만 원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차피 놀고 있는 공간 그런 식으로 저희가 대관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1년을 대관을 했었고, 그런데 1년 지금 못 채우고 2월 말에 이제 코로나 터지면서 아마 3월부터는 이제 전면적으로 거기가 이제 문이 닫히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제 문이 닫혀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그 공간 저희 공간 소개할 때 네네. 들어가서 보셨잖아요. 네네. 공간 소개할 때 들어가서 이제 보셨고, 그 공간에 피어있는 이제 곰팡이들을 같이 이제 감상을 하셨는데, 좀 그 공간이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탁구장은 이제 그 대관 계약 기간이 종료됐기 때문에 탁구장은 이제 나갈 거고요. 그 느티나무 쉼터 리모델링 완공이 올해 12월이면 다 되나 봐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 그분들은 다시 원래 장소로 업그레이드된 그 장소로 이제 돌아가실 계획이시고, 이제 가실 때 저희가 처음에 그 대관 계약할 때 거기 탁구 치셔야 되면 이제 네. 바닥도 이렇게 좀 뭐 이렇게 미끄러지지 않는 바닥으로 바닥 작업하고 뭐 이렇게 좀 벽체도 좀 작업하고 그런 거 했었는데, 그런 것들 그대로 두고 가시는 걸로. 그래서 이제 바닥 그대로 두고 가실 거고, 탁구장 2대는 저희한테 이제 기증해 주시는 걸로 했어요. 주민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게. 그래서 주민분들이 이제 라켓하고 공만 들고 오시면 탁구를 치실 수 있게. 일단은 이런 상황인데요. 요게 요거 첫 번째 이슈, 그 첫 번째 현안, 호텔 보상금 집행, 요거랑도 약간 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게 뭐가 있냐면, 요거 제가 그랬잖아요. 주민 설문조사 진행했었다고. 네. 그래서 주민들한테 선택할 수 있는 그 안들을 저희가 몇 개 드렸는데, CCTV 추가 설치, 놀이터 바닥 네. 교체, 단지 출입 시스템, 그러니까 주차장 차단기 교체, 그다음에 조경, 그다음에 게스트룸에 필요한 뭐 집기 등등 이런 식으로 4개 기본으로 드리고, 혹시 자유 의견 있으면은 달라 네. 해서 이제 5가지 이렇게 쭉 리스트가 나왔었는데, 그때 피트니스 센터 항목은 저희가 넣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그걸 넣지 않으면서 당시 이제 2기 입대위에서 설명을 그때 드렸었거든요. 그때 무슨 설명을 드렸었냐면, 요 피트니스 센터라는 게요, 일단 그 피트니스 센터 하면 이제 운동기구 들어오고 거기서 이제 트레이닝 하는 그런 그쵸. 공간인 거잖아요. 네. 근데 요거 피트니스 센터를 운영하는 방식은 크게 2가지가 있는 거예요. 위탁 운영하는 방법, 자체 운영하는 방법. 그럼 이제 위탁 운영하는 거는 공간만 이제 아파트 건 거고, 거기에 업체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거기 뭐 설비, 인테리어 이런 것들을 업체가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업체가 알아서 거기서 수익을 내가지고 챙겨가는 거죠. 음. 그리고 저희한테도 어느 정도의 이제 금액을 네. 아파트에 주는 거고, 그게 위탁 운영인 거고, 자체 운영은 그 운동기구 전체, 뭐 인테리어, 공사 네. 등등 모든 비용을 아파트 돈으로 하는 거예요. 기구도 아파트 돈으로 사는 거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 공간을 아파트가 자체적으로 꾸미고, 운영도 자체 회원 관리며 운동기구 관리며 이런 것들도 아파트 자체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저희 단지 특성상 네. 지금 관리사무소 직원분들 업무가 다른 단지에 비해서 지금 상당히 업무 과중도가 높은 편인데, 네. 피트니스 센터를 만약에 자체 운영을 한다. 네. 그럼 그 모든 업무들이 이제 관리소 업무가 되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땐 2가지 안 다 좀 어려울 것 같은 게, 첫 번째는 그 다른 업체가 들어온다고 하셨는데, 그 업체에서 이제 그 수익을 내려면은 많은 사람들이 일단 이용을 해야 될 텐데, 우리 단지가 그 저층이다 보니까 세대수가 적어서 세대수도 적고. 예, 그런 이윤이 날까? 그런 생각이 그쵸. 지금 잠깐 들고요. 그다음에 2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제가 들으면서 생각 좀 해보니까, 자체에서 운영을 하려고 하면 어쨌든 간에 인력을 새로 보강하든지 해야 될 텐데, 그런 또 그것도 이제 비용으로 되니까. 그러니까 운영비가 많이 들 수 네. 있고, 그러니까
유지 보수비 이런 둘 것들. 다 쉽지 않겠다는 그쵸. 생각이 드네요. 예. 그래서 이게 만약에 하겠다는 업자만 나타나면 그러면 뭐 저희는 좋은 거죠. 그 공간이 죽어 있지 않아도 되고. 그런데 지금 여기 들어오겠다는 업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성을 다 볼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 하겠다는 업자가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자체 운영을 한다는 거가 거기 그 운동기구 막 구입하고 뭐 런닝머신 이런 거 하고 하는데 돈이 많이 들잖아요. 네. 인테리어 하는데도 돈이 몇 천씩 깨지는 거고. 근데 저희가 호텔에서 이제 받은 보상금은 1억인데 네. 그거를 여기다 이제 투입하는 거는 좀 무리겠는 거예요. 일단은 유지보수하는 거, 관리하는 것도 이제 어렵고. 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 피트니스 센터 공간을 진짜 뭐 자체 운영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모든 것이 다 결정되고 나서 그러고 나서 호텔 보상금을 어떻게 집행할지를 설문조사하고 하기에는 너무 이제 시간이 지연되고 이러니까 그때 이제 2기 때 저희가 이제 결정을 했던 거죠. 피트니스 센터는 재해야겠다. 여기에 아파트 돈을 투입해서 꾸미는 거는 그거는 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그때 그 안에서 빠졌던 거예요. 빠지고 나머지 것들 뭐 CCTV, 그러니까 전체 주민들이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거 위주로 보기가 나갔던 거고, 피트니스 센터 만약에 그렇게 운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놓으면 운동하시는 분들만 이용하는 공간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호텔 보상금이라는 거는 사실 주민 전체 아파트 차원에서 지금 받은 돈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저런 면 다 살펴봤을 때 네네. 피트니스 센터가 이 보상금 집행안 그 보기로 들어가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이거는 따로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는 이슈인 것 같다 해서 그때 보기에서 빠졌던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설문조사가 진행이 됐던 거고, 그러고 마침 그 비슷한 타이밍에 느티나무 쉼터에 있던 탁구장이 갈 곳이 없었고, 네. 그러다가 이제 저희 쪽으로 이제 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네. 겸사겸사 타이밍도 약간 맞았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지금 그 공간을 잠깐 몇 개월 쓰셨다. 네. 그래서 그렇고요. 이제 이분들이 나가게 철수하고 나면 다시 이제 빈 공간이 되는데, 그 공간을 어떻게 꾸미고 운영을 할지는 사실 주민분들도 머리를 맞대고 좀 같이 고민해 주셔야 되는 문제예요. 네네. 영민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거?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두 안 다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그런 고민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진짜 운동하는 운동기구 그 머신이 들어와가지고 그런 공간으로 꾸미는 거는 사실 좀 현실적으로 일단은 좀 비효율적일 것 같고, 네. 그리고 기구 살 때는 되게 비싼데요. 네. 그거 관리 안 하고 하면 노화도 금방 되고 나중에 이제 이게 애물덩어리가 되는 수가 있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돈 낭비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보니까. 네.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가 있냐면 그 공간을 좀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아이들, 그러니까 요가도 할 수 있고, 네. 줌바 댄스도 할 수 있고, 네. 아니면 세미나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영화 상영회 같은 거 할 수 있고, 아이들이 뭐 그림을 네. 그리는 공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심지어 전시회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네. 뭐 그런 오픈 스페이스로 네, 여러 네. 가지 용도로 쓰일 수 있는 공간으로 만약에 리모델링 하면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겠죠. 네. 뭐 운동기구를 막 사야 되고 막 구비해야 되는 게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바닥, 그다음에 벽, 그다음에 지금 막 곰팡이 펴 있고 이런 것들 좀 보수해서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 돈이 많이 안 들고, 그리고 제가 한번 여쭤봤었거든요. 다른 단지 주민분들 이제 만나게 되면 한번 네. 여쭤본 적이 있어요. 혹시 6단지 그 관리사무소 옆에 피트니스 센터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진짜 헬스장이 만약에 들어온다고 하면 이용하실 계획이 있으시냐? 네. 왜냐하면 6단지 피트니스 센터 거기 오픈하게 되면 6단지 주민만 써야 되는 거 아니거든요. 네네. 인근 단지에 개방할 수 있어요.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저희가 개방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585세대니까 네. 5단지가 543세대인가? 542세대인가 같은 그렇거든요. 네네. 7단지도 옆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만약에 와서 쓰신다고 하면 어쩌면 좀 수요가 받쳐주지 않을까 이 생각도 했었어요. 아는 게 아닌데 제가 다른 단지 분들 만나서 혹시 6단지에 그 헬스장 생기게 되면 이용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하고 여쭤봤더니 굉장히 반응이 시큰둥하신 거예요. 뭘 굳이 거길 가요? 근데 5단지랑 7단지는 있지 않나요? 있어요. 그러니까 안 오는 거 그러니까 아닐까? 7단지는 아닌 것 같고 네네. 3단지가 있고 3단지가 있나요? 지금 3단지도 있고 2단지도 있고 1단지도 있어요. 피트니스 센터가 있고 5단지는 피트니스 센터가 아니라 거기는 네. 이제 꿈의 숲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약간 다목적 공간처럼 꾸며진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 이런 강사님들 와가지고 뭐 이런 요가인지 뭔지 줌바테스도 거기서 뭐 강의가 있었던 것 같고. 네네. 그러니까는 5단지 주민분이 이제 그러시는 거죠. 그 자기 공간 우리 단지 가면 되지. 거기서 프로그램 들으면 되지. 뭐 굳이 저희가 6단지 가가지고 운동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시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 오픈해도 정말 수요가 받쳐주지 않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때 이제 5단지 주민분 말씀도 차라리 대관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기를 꾸며서 대관을 하는 게 어떻냐고. 그러니까 뭐 도서관 각 단지마다 작은 도서관도 있고 그 도서관에서 네. 주최하는 행사들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물론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게 모든 것이 이제 중단이 됐지만 우리가 앞으로 언제까지 이런 시대를 살아야 될지 아직은 모르지만 어쨌든 이제 코로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강의 같은 거 그 작은 도서관에서 주관하는 행사들도 많은데 그런 행사를 치를 공간들, 그런 공간이 만약에 6단지에서 확보하고 있다면 그러면은 인근 단지에서도 저희 공간을 이제 대여해서 거기서 행사를 치르고 이제 그런 그림도 이제 그려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하여튼 일단 저 개인적으로는 그 피트니스 센터를 이제 헬스장으로 꾸며서 쓰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고, 일단 다목적 공간으로 꾸며서 다방면으로 이용을 하는 것이 가장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 두 번째 이슈는 이제 해결이 된 거죠? 네, 예. 해결이 됐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